그 이번 학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업. 그 마케팅 부서하고 영업부가 같이 있는 회사도 있고 따로 있는 회사도 있는데, 영업은 실질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판매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마케팅 파트는 주로 마케팅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가격을 설정하거나 마케팅 전략 같은 걸 수립하는 부서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영업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업하는 영어로는 세일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영업 관리는 세일즈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한다, 영업하는 행위를 갖다 우리가 셀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고객하고 최근에는 이제 간접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그동안에는 영업이 고객과 직접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서 결국은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 영업 사원의 활동을 우리는 되게 영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 관리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매출이나 수익과 같은 기업의 목표, 기업은 결국은 매출액을 올리는 게 목표고, 매출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결국은 이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매출이나 수익, 이 프로핏, 이와 같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과 접촉활동, 대면적인 접촉활동을 기획하고, 플래닝을 세우는 플래닝, 기획하고 통제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은 영업관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뛰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김혜란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졸업생 중에 한 명도 내 방에서 좀 도와줬던 학생인데, 처음에는 신한생명 쪽에 이렇게 계약직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일을 잘하니까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한생명에 와서 여러 가지 영업하는 신한생명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와서 상당히 자기 재밌다고 보람이 있고 월급도 계약직 할 때보다 점프가 많이 돼서 아주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학 나온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영업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 전략이나 영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 기획 전반을 갖다 관리하는 재반 활동이 영업관리다. 이제 우리 영업관리 공부하면서 영업에 대한 특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실제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영업이다. 두 번째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객과의 어떤 관계, 우리가 영어로 CRM이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 공부했을 텐데,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 그래서 이 CRM의 주체가 바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술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전략적인 의미에서도 동시에 의미를 갖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은 관계적인 영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영업의 기능이 과거에는 단순한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 요즘 유명한 장점 물건이 제품이 고도화되면서 그 기술에 대한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영업도 고도화되고 영업의 전략적인 역할 이런 것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이 책이
1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지금 4장까지는 전반적인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지금 2부에 가면 영업조직의 전략적인 역할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구분해보고 고객관계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2부에서 다루고, 3부에서는 영업에 대한 계획 파트 해서 판매를 예측한다거나 영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8장의 구역설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용어겠지만, 영업사원이 몇 명 있을 때 A지역은 누가 담당하고 B지역은 누가 담당, 이렇게 그런 걸 구역을 설정한다고 그래요. 구성민, 그럼 구역을 설정할 때 구역을 자기가 맡을 때 어느 구역으로 가고 싶겠어요? 대부분이 사람들 어느 구역으로 가고 싶겠어요? 활성화된 그룹이라고 다시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 많아서 그쪽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쪽 가고 싶겠지. 자동차를 판다고 하면 자동차를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쪽에 가서 영업을 해야지, 먹고 살기 힘든 달동네 가서 자동차 팔려고 하면 이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있는 데보다는 아파트 쪽이 훨씬 더 영업하기가 편하겠죠. 또 병원 같은 경우도 개인 의원 있는 것보다는 큰 병원 있는 데 가서 영업하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적절히 조화를 해서 문제가 없게 한다거나,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좀 어려운 데 가서 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구역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4부는 영업 조직에 구축해서 영업 조직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데 가장 적합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회사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에 10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 10만 명 중에서 연구부서, 연구개발부서에 박사급 인력이 아마 한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10만 명 중에서. 그다음 만드는 부서에 뭐 3, 4만 명 있으면 영업에 담당하는 부서 사람들이 한 2, 3만 명 있는 것처럼 상당히 그 생산 쪽은 점점 요새 자동화되면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영업에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사실은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은 한 2, 300명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를 삼성전자가 누가 파견해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영업에 관련된 소속 인원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업사원을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켜야 되는가, 그다음에 교육훈련은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좀 다를 거니까 그 교육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거 1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동기화 시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으시면 아나? 번아웃. 번아웃이 뭐죠? 네? 고영우, 번아웃이 뭐라? 열성적으로 해서 기력을 소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소진이라는 표현, 소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을 누구 만난다는 거 이렇게 계속 대화하면은 소진되지 사실은. 그러면 네. 소진됐을 때 소진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라겠죠? 네가 소진됐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소진을 다시 이렇게 충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그냥 놔두면 충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안 되죠? 이렇게 어디다가 충전기를 꼽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구성민이가 방전이 되면 충전을 해야 돼요. 소진이 되는 게 방전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뭐 즐거운 일을 한다든지. 즐거운 일을 한다든지. 네. 네. 충전을 해야죠. 충전 어떻게 해요? 충전하는 방법이 뭐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응? 종을 안 하는 것 같아 얼굴이. 어떻게 하는 거야? 종을 어떻게 해? 저기 소진됐을 때.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되면 더 소진되지. 응? 그걸 이제 극복한다는 의미로
뭘 극복한다는 말이 소진이 됐는데 소진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조수연? 어떤 사람이 소진된 거예요? 나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소진된 거예요, 소진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니라고 질문을 다시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이 지구 끝까지 가고 싶어,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소진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로마를 가고 싶어, 이렇게 호주에 뭐 시드니를 가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을 정하는 사람은 소진된 사람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진됐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여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성민이처럼 누구를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수다 떠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소진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다 떨 친구가 있는가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내 수다를 받아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즐거운 영화보다는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때 소진도 충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여행, 또 자연과의 대화, 제가 많이 하는 걷기, 걷기, 아침에 새벽에 걷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왜 이제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계속 뭐 하다 보면 소진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소진되거든요. 근데 덜 소진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강한 꿈, 목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잘 소진이 안 돼요. 그걸 달성할 때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오리무들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쉽게 소진되기도 하죠. 또 이제 어렸을 때 커나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잡초처럼 키우는 사람들은 소진이 잘 안 돼요. 우냐우냐하고 잘 키운 사람들은 소진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 자기 부모가 자기를 잡초처럼 키웠으면 무척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사실 많죠. 여하튼 이 모티베이션 중요한 내용이고 리더십은 영업 조직에서 이렇게 근마다 보면 자기가 어느 상위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경상관 오르다 보면 나는 이곳에서 리더 역할 배운단 말이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가 안 되려고 하면 그냥 뭐 대학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영업 경비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려고 하면 경비가 들어가요. 승윤님 어떤 경비가 들어가겠어? 대표적으로 영업하려면 차를 운행하는 차량비가 있죠. 차량비. 그렇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정식값을 회사 돈으로 먹어요. 회사 돈으로 다 먹죠. 그래서 차량 운행비도 회사 돈으로 하고 자기 차 타고 점심 먹는 것도 이렇게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군데 어디를 다닌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다 쓴단 말이에요.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하면 바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몇 킬로니까 기름값 얼마 딱 나오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한대로 5군데 가고 나서 뭐 자기 친구 집 놀러 가고 나서 10군데 거 기름값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간 곳을 다 입력을 하고 그럼 각각 거리가 나올 테고 기름값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런 거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 경비와 관련한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아까 지금 핸드폰 얘기했지만 영업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때 입력을 하면 모든 것들 나중에 다 월별로 분기별로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영업 조직의 성과 관리라고 해서 성과 관리는 결국은 일을 해서 성과를 낸 사람과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과 관리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컴펜세이션 보상을 어떤 사람을 더 해줄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이 받았으면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한 사람을 더 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안 하죠.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야 이번 학기 성적 뭐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다 B 플러스 똑같이 받자 라고 하면 손 들었을 때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다 A, B, C 나눠서 받기가 좋아하겠어요? 대부분이 B 플러스 받는 거 서로 들지 몰라요. 그렇겠다 했다 해서 만약 B 플러스를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낮아지는 하향으로 평균화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결국은 이 성과관리 보상관부에 있어서 집단적인 어떤 보상 체계와 개인의 플랜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너무 불만이 많지 않은 정도의 어떤 것들을 다 적절하게 리스트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장은 할당과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 아까 제가 출발이 삼성전자 10만 명 얘기를 하면서 15,000명이 연구개발직이고 또 생산직이 3만 명 아니면 영업직이 2만 3만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은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엄청 많습니다. 제일 많은 분야가 여기 보면은 보험업계가 우리나라에 40만 명이 종사한다고 해요. 보험업에서 여러분들 보험 잘하는 사람들 보면 1년에 한 연봉이 한 10억씩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봉이 10억씩 드는 사람. 뭐 연봉 보통 1억 정도 그 보험하는 사람들은 뭐 보통 부직이 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다른 과목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선배 영업 관리 시간에 들었죠? 기억나고 안 들었나요? 특강 기억나요? 나죠? 예. 그때도 제가 2명 보험업에 근무하는 분 한 분하고 새마을금고에서 공지하는 부분을 했는데 두 분 다 그다음 그분들이 한 1억 5천 정도 논산에서 근무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자기 수익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보험업계가 약 40만 명, 제약업계 보험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약업계는 보험사원이 두 종류가 있겠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수빈, 제약업계. 내가 제약회사, 뭐 녹십자, 유한양행, 동아제약 이런 제약회사에서 내가 영업사원 한다고 하면 영업사원이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영업사원? 중요한 얘기 아니고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 의약품은 두 가지 의약품이 있어요. 전문 의약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이 있어요. 뭐가 차이 나죠? 네,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 의약품이라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판톨 A 뭐 이거 이제 아마 감기 약 중에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면 그런 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전문 의약품 담당하는 영업사원,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 담당하는 영업사원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곳이 전문 의약품 영업하는 사원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게 일인 것이고 일반 의약품 영업사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약국으로 가서 약사 만나는 거예요. 그 약국에 가면 영업사원들이 일반 약품 와가지고 막 좀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좀 정정돈도 해주고 이렇게 와서 친하지 이렇게 계속 이제 약사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친하게 되면 약사가 저기 영업사원이 착하고 사람 괜찮으니까 뭘 바카스 한 병을 달라고 해도 영진 뭘 그런 사람 준다거나 이렇게 또 팔고 싶은 것을 앞에다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면 결국 이렇게 더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제약업계가 3만 명이고 자동차업계가 한 6만 명이 7만 명. 빠른 시간에 나는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 자동차를 꼭 그 대리점에서 영업사원한테 꼭 사야 되는가? 이것도 뭐 그냥 카드 넣으면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바뀌고 자동차업계에 계속 영업사원들이 파는 이유는 결국은 노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조 현대자동차의 대리점에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 절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팔기를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사원들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보통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 업계가 6, 7만 뭐 다단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사람은 엄청 많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또 160만 명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영업에 종사하는 수가 엄청 많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영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실제는 영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업인 사람. 사실은 교수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지 사실은요. 학생들을 뭐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뭐 수업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결국은 고객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뭐 식당에서 내가 뭐 식당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요. 강민경이도 영업을 잘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 대로 보여버리면 나를 좋아서 있겠어요? 세수도 안 하고 뭐 파자마바랑 김치물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좋게 보이는 것조차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잘 상대방한테 어필해서 누군가한테 나로 하여금 나를 찜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들마다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뭐 거부하거나 타부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업교육의 현실과 영업의 학문적 의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정기적으로 이거 영업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경영학과에서 영업을 가르치는 대학이 한 10개 중에 1개 대학밖에 안 될 테고, 우리는 이제 학과가 마케팅 비즈니스 학과이기 때문에 영업을 모르고 마케팅을 교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영업이라는 과목이 있지만 대학의 정규 과정으로 다 안 돼 있다. 그래서 미국도 과거에는 잘 안 돼 있지만 점점 해가 가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대학원 과정도